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벽지 작업 여성의 가족의 상실, 그리고 용기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눈물을 자아낼 수도 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순간들에 미소 지을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정이 담긴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의 한 도시에서 살고 있는 50대 여성, 김영희입니다. 몇 년 동안 있었던 큼지막한 일들을 사연으로 적어보려고 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건들이 남부끄럽지 않게 재밌게 들어주세요. 50살이 되던 해에 30년 가까이 한방 쓰던 남편 박민수가 가난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딸은 대학을 나와 취직해서 잘 지내고 있었고요. 저는 하고 있던 일을 잠시 중단하고 남편의 병수발을 들었어요. 그에게 못되게 굴었던 날이 너무 많이 생각나서 마지막을 제 손으로 보살펴주고 보내주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암 판정을 받은 지 몇 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자식들이 저와 한 달 정도 밥 먹고 잠자고 텔레비전 보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많이 외롭더라고요. 아들, 딸이 제 걱정이 됐는지 매주 찾아왔는데 고맙긴 하지만 헛헛한 마음은 그대로더라고요. 옆에서 지지고 볶던 남편 생각이 많이 나서 그런 거죠. 그런데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서 제 인생에 조금의 활기가 생겼습니다. 아주 멋진 남자가 저희 동네로 이사를 왔어요. 그분은 바로 제 시아버지 박영철님이셨어요. 제가 소개를 이렇게 하긴 했지만 왕래가 거의 없고 남편 없이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어색했습니다. 아버님, 집을 왜 이렇게 좁은 곳으로 구하셨어요? 아, 내가 장사하다가 좀 많이 망했다. 집이요? 거기 장사 잘 된다고 하셨잖아요. 아, 그건 그냥 며느리 내가 걱정할까봐 한 소리였어. 실은 가게가 많이 어려워서 빚만 남기고 문을 닫았다. 그래서 다른 일 구하려는데 지방엔 일자리가 많이 없어서 서울로 올라왔어. 내 아들이 세상 떠나고 내 걱정이 되기도 해서 겸사겸사 너희 동네로 이사 온 거야. 가끔 만나면서 자주 대화를 나누다 보니 아버님, 장사가 잘 안 되셨어요. 아, 어쩌다가 빚까지. 아, 그럼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시죠. 왜 혼자 끙끙 앓다가 그렇게 되셨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며느리한테 손을 벌리겠다는 말이야. 아버님이 해주신 게 왜 없어요? 제 남편을 저한테 주셨잖아요. 그랑 살았던 30년의 세월이 얼마나 값지고 행복한데요. 아버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집도 다른 곳으로 다시 알아봐요. 아니야, 남 며느리. 너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했는데 다 거절했다. 내가 직접 이 상황을 이겨내고 싶구나. 아이, 뭐 힘들게 있겠니? 뭐, 어디든 취직만 하면 금세 해결할 거야. 아휴, 아버님 연세가 있으신데 어디서 일하시고 그러지 말고 제가 돕게 해주세요. 아니야, 아이, 그만하거라. 며느리, 내가 도움받으려고 서울 온 것 같았니? 난 뭐든 혼자서 해낼 거니까 넌 그저 비랑 자주 만나서 밥이나 먹고 말동무나 해주고 술 친구나 해주렴. 시아버지는 저에게 경제적이거나 일자리나 도움을 하나도 받지 않겠다고 못을 박아 두셨습니다. 일주일 뒤 시아버지께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휴대전화 액정에 시아버지 성함이 뜨면 긴장부터 했는데 이제는 반갑더라고요. 여보세요. 아버님, 잘 지내고 계세요? 며느리. 일주일 동안 아주 잘 지냈다. 맛집도 알아두고 동네 친구도 하나 사귀다. 아, 노인정이 가까워서 놀러가 봤는데 동갑 친구 하나가 있더구나. 아, 참, 나 취직도 했단다. 정말요? 야, 일주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나중에 새로 사귄 친구분이랑 같이 식사해요. 근데 아버님,
그 취직은 어디로 하셨어요? 집 근처에 있는 아파트 경비로 일하게 했다. 전봇대에 채용 공고문이 붙어 있어서 전화해봤더니 당장 면접 보자고 하더구나. 그리고 당당하게 합격했다. 이사 오자마자 일이 술술 풀리는구나. 이게 다 며느리 너의 좋은 기운을 받아서 그런 것 같다. 아이, 축하드려요. 아버님. 우리 축하 파티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유, 파티는 무슨. 내가 나중에 우리 며느리 밥이나 사줄게. 이렇게 웃으면서 전화할 사람이 있어서 너무 좋구나. 고맙다, 며느리.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을 재밌게 하시는 분인 줄 이제 알았어요. 저도 아버님과 가까워진 것 같아 너무 좋아요. 시아버지와 전화통화로 이렇게 길게 대화를 나눈 건 처음이었어요. 지방에 계실 때는 안부 인사만 짧게 하고 끊었는데 소식을 전하고 기분이 어떤 말씀해 주신 건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 시아버지가 취직 축하를 내신다고 저를 순대국밥집으로 초대하셨다. 최고라고 하셔서 맛을 봤더니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경비 일을 시작하셨고 저는 한동안 쉬고 있었던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직업을 이제야 소개하게 됐는데 저는 도배사입니다. 일반 가정집부터 신축 건물, 회사 등등 벽과 천장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가서 벽지를 재단해 도배하는 일을 했답니다. 경력이 오래돼서 한두 달 쉬었다가 복구해도 전혀 무리가 없었어요. 30년을 한 우물만 파서 도배하면 눈 감고도 할 정도로 쉽고 재밌었습니다. 원래는 주말에도 일이 많아서 쉬지 않고 일했는데 시아버지 얼굴을 본 지 한 달이 다 돼가서 하루 시간을 내기로 했어요. 아버님께 미리 말씀드린 건 아니고 깜짝 놀라시게 경비로 일하시는 아파트에 찾아갈 생각이었죠. 처음으로 시아버지께 드릴 도시락을 정성껏 포장해 길을 나섰습니다. 단지가 큰 아파트라 아버지가 어느 구역에서 일하시는지 알기까지 다른 경비 아저씨들께 3번을 물어 찾았어요. 이윽고 멀리서 보이는 약간 구부정하고 마른 시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였고 저는 반가워서 걸음의 속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상상도 못한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더군요. 젊은 남자가 비틀거리며 시아버지한테 막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야이, 냄새나는 늙은이야. 경비가 감히 주민한테 충고를 해. 내가 술을 먹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아이, 젊은 사람이 이러시면 안 되죠. 화단에 바이트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선생님, 이건 제가 지울 테니까 앞으론 조심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주민들이 선생님이 자주 아파트 복도에 소변을 보거나 지나치는 주민들에게 욕을 하신다고 컴플레인을 걸었어요. 그러니 조금만 좀 조심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아니, 늙은이가 지금 날 훈계하는 거야. 내가 내 아파트에서 무슨 짓을 하든 내가 뭔 상관이야. 애야, 무식하고 못 배워서 경비나 하는 자식이 감히 사업가를 가르치려고 들어. 너 몇 살 먹었냐? 나이를 똥구멍으로 처먹어서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까부마는 거냐? 아이, 선생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술에 많이 취하신 것 같으니 그만 올라가시오. 제가 죄송합니다. 이 자식아, 사회에서 성공 못하고 나이 처먹고 경비나 하는 주제에 라고 손까지 대놓고 그냥 들어가라고. 화나서 그냥 못 가겠다. 너 좀 맞아야 쓰겠다. 젊은 주민이 시아버지한테 막말을 하더니 멱살을 잡고 주먹질을 하더군요. 저는 이를 막으려고 있는 힘껏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까이 다가가기 전에 젊은 놈이 시아버지를 시멘트 바닥에 때려 눕혔어요. 그를 처단하기 전에 먼저 의식을 잃은 시아버지의 상태부터 확인하려고 어깨를 흔들며 정신 차리라고 깨웠습니다. 아버님, 정신 차려보세요. 이를 어떻게... 아버님, 구급차 부를게요. 눈 좀 떠보세요. 휴대전화로 119에 신고하고 시아버지의 가슴에 손을 올려봤어요.
다행히 심장은 뛰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니 아파트 주민들이 몰려들었는데 시아버지를 다치게 만든 젊은 놈은 보이지 않았어요. 5분 뒤 구급차가 와서 시아버지를 모시고 응급실에 갔고 엑스레이와 MRI를 찍고 상태를 확인해 봤습니다. 머리나 몸을 다치진 않으셨지만 얼굴은 심한 타박상을 입어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연로한 시아버지가 놀라기도 많이 놀라셔서 입원을 2주 정도 하기로 했어요. 병원에서 안심하라는 말을 듣자마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초진 차트와 진단서를 떼서 경찰들에게 전달하며 그 젊은 주민을 찾아서 처벌해달라고 했죠. 그 자식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아파트 단지에 사방에 CCTV가 깔려 있었고 목격자들도 많아서 금세 잡았답니다. 유치장에 잡아 넣었다고 연락이 왔는데 합의 의사가 있냐고 묻더군요. 경찰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서 무조건 감옥에 보내겠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그래서 사건 접수가 되어 경찰 2명이 시아버지를 찾아와 그때 일어난 사건 경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었고 아버님은 힘들게 떠올리며 그때 순간을 일러줬어요. 젊은 놈은 구속 재판을 받기로 해서 수의를 입고 구치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몸을 겨우 회복해서 퇴원을 하고 얼마 뒤에 젊은 놈의 재판이 열렸어요. 그놈은 비싼 변호사 2명이나 선임했는데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그때 일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판사님, 저 진짜로 아무런 기억이 없습니다. 경비 어르신한테 그런 나쁜 짓을 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게 다 술 때문입니다. 판사님, 저 앞으로 술 먹지 않고 정신 잃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경비 어르신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보상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2명이 변호의 말을 한참 떠들고 나서 판결이 나왔는데 집행유예 6개월의 벌금형 그리고 시아버지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했습니다. 시아버지와 저는 용서하지 않았는데 판사님이 용서를 해주더라고요.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지만 그 가해자 놈은 구치소에서 나와서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돈이면 다 된다고 하지만 70을 넘은 노인을 공격한 놈이 풀려나오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저는 피가 거꾸로 솟아서 이대로 가만히 있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한편 시아버지는 억울하긴 하지만 판결이 이렇게 났으니 이해하고 살자고 하셨어요. 며느리, 아이, 살다 보면 이런 일이 한두 번씩은 있는가 보다.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나 다친 거 다 나았고 보상금도 받았으니 우리 다 이번 일을 잊어버리자. 아버님, 화도 안 나세요. 그 개자식이 돈으로 빠져나와서 다시 활보하고 다닐 수 있는데 열도 안 나요? 얘야, 당연히 화가 나지. 하지만 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있자는 거야. 네가 나 때문에 마음을 많이 쓴 것 같아 미안하구나. 아버님, 저한테 사과를 왜 하세요? 저도 아버님 자식이라고. 그리고 그놈은 제가 모르겠어요. 일단 식사부터 하러 가요. 아버님 얼굴이 반쪽이 되셨어요. 저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마장동에 가서 한우를 푸짐하게 사드렸습니다. 아픈 곳이 조금이라도 빨리 나길 바라면서 말이죠. 그리고 얼마 뒤에 저 혼자서 결단을 내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아버지가 일하시던 아파트로 어슬렁거리며 걸어갔지. 제 눈앞에 가해자 놈이 보일 때까지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은 그놈의 그림자도 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빌 벼르고 벼르던 나쁜 놈이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는 걸 보게 됐어요. 그 순간 바로 주머니에 넣어뒀던 소주 한 병을 까서 원샷. 속이 불끈 타오르며 힘이 절로 나더군요. 그놈을 향해 달려가서 몸을 날려바닥에 깔아뭅니다. 이 어린 놈의 자식아, 오늘 잘 걸렸다. 너 술 처먹고 시아버지를 그렇게 공격하고 멀쩡히 나왔지. 그래서 나도 내가 한 짓 그대로 돌려주러 왔다. 소주도 원샷 때렸겠다. 힘도 불끈 나겠다.
오늘 내 놈은 돼지에 얻어터질 줄 알아. 아이, 돼지 아줌마가 뭐 하는 짓이야? 아, 저리 가. 아이, 무거워. 아이, 숨 막힌다고, 이 돼지년아. 그래, 내 입에서 그렇게 욕이 나와야 때릴 맛이 나겠지. 좋아, 시작한다. 그 자식의 면상을 팔꿈치로 갈기고 온몸을 두들겨 팼어요. 기운이 빠진 그놈은 더는 욕을 못하더군요. 저기, 아줌마, 그만해요. 아, 내가 잘못했어요. 이제 잘못했다는 말이 나오는구나. 근데 아직 중간박에 오지 않았어. 한참 더 얻어터져야 해. 제가 학창시절에 유도를 조금 해서 젊은 놈을 잡아치기에 시멘트 바닥에 내리꽂고 팔을 잡아당기며 안바도 해주고 무릎으로 급소를 강타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공격하자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급기야 경찰까지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왔어요. 경찰서로 자리를 옮긴 저는 취한 연기를 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경찰 아저씨. 아, 시원하다. 경찰들은 젊은 자식에게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냐고 물었는데 그놈은 알아서 합의할 테니 사건 접수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제가 똑같이 법원에서 심신미약으로 빠져나올 걸 예상했나 봐요. 그렇게 시아버지를 공격한 놈을 배의 복수로 돌려주며 사건을 끝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시아버지가 저에게 굉장히 미안해하셨습니다. 자신 때문에 괜히 곤욕을 치른 게 아니냐며 눈시울을 붉히셨다면? 아이, 며느리, 내 손이 다 까졌어. 아이, 나 때문에 그놈을 작살내준 게 고맙지만 큰일 날 뻔했잖니. 아버님은 너무 선하고 착하셔서 탈이에요. 요즘 세상은 아버님처럼 너무 착하게 살면 안 돼요. 저처럼 복수도 해주고 참교육도 해주면서 살아야 아무도 못 건드린다고. 그나저나 아버님, 월세 낼 때가 됐지. 제가 내드릴게요. 용돈이랑 챙겨왔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시아버지 손에 쥐어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이번에도 거절하셨어요. 알아. 나 돈 있어. 아, 보상금이랑 경비로 일했던 월급 받아서 돈 있다고. 그러니 도로 넣어라. 아버님, 자꾸 이러시면 저 서운해요. 며느리가 시아버지 용돈도 못 드려. 저 손이 너무 부끄러워요. 어서 받아주세요. 그렇게 서운함을 드러내자 겨우 받아주셨습니다. 아이, 그래, 고맙다. 이 돈 잘 쓰마. 근데 앞으론 그런 거 절대 하지 말아라. 아, 너한테 폐를 끼치는 것 같아 마음이 변치 않아. 아이, 부모 자식 간에 무슨 폐를 끼친다고 그러세요. 알았어요. 앞으로 돈 봉투 안 드릴게요. 됐죠. 시아버지는 힘들게 제 돈을 받아주시며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다고 전하셨습니다. 아, 며느리, 나 엊그제 면접 봤는데 이하로 나오라고 연락받았다. 다행히 경비를 그만두자마자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네. 아, 몸도 성치 않으시면서 바로 일을 구하셨다고. 아휴, 아버님, 좀 쉬세요. 아니야. 내 몸은 멀쩡해졌어. 그리고 사람은 일을 해야 해. 가만히 놀면 몸이 더 아프기만 하다. 제가 아버님을 말리는 게 힘드네요. 그래요. 알겠어요. 일 다니세요. 근데 무슨 일 구하신 거예요? 이번에도 경비일 구하셨나요? 아니다. 경비는 사실 월급이 너무 적어서 일하면서도 다른 걸 하고 싶었다. 뭐, 이번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만두게 됐는데, 뭐, 아무래도 세옹지마가 아닌가 싶다. 인테리어 공사 조공으로 취직했다. 뭐, 일당이 7만 원으로 시작한다. 뭐, 경비에 비하면 아주 후한 돈이지.
가. 몇 년만 열심히 배우고 일하면 일당이 몇 배로 뛴다고 한단다. 나이 제한도 없다고 하니 얼마나 좋니? 아버님, 그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인테리어 공사라. 그거 젊은 사람들도 힘들다고 금방 관둔다고. 얘야, 말이 공사지. 나 같은 노인네는 그냥 보조하고 쓰레기 정리만 시킨다고 했어. 그리고 천천히 기술을 가르치면서 일을 시킨다고 했다고. 사장님이 아주 좋은 분 같더라. 아버님, 제가 다른 일 소개해드리면 안 될까요? 아이, 며느리, 나는 스스로 뭔가를 해보고 싶구나. 그냥 믿어주고 응원만 해주려. 이번에도 제가 말려도 소용없는 거죠. 아, 그렇지. 내가 황소고집 똥고집이니 몇 달 겪어봐서 알잖냐네. 맞아요. 고집이 너무 세서 답답해 죽겠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아버님이 도움 없이 지내고 싶다고 하니 의견을 존중해드려야죠. 그럼 다치지 말고 몸 조심해 가면서 일하세요. 아유, 그래. 아, 이제야 우리 며느리가 응원을 해주는구나. 내가 월급 타면 고기 먹으러 가자구나. 시아버지 연세에 일자리를 구하는 게 어렵기도 했고 당장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았으니 그것만으로도 행복하다며 즐겁게 일을 시작하셨답니다. 저도 시아버지의 열정과 끈기를 보며 배우게 됐고 도배사 일을 더 열심히 했습니다. 나중에 제 아들딸이 결혼할 때 하나라도 더 해줄 생각을 하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을 나갔어요. 바쁘게 살기도 했고 시아버지와 가끔 만나서 말동무가 되어 보니 먼저 떠난 남편 생각이 덜 나더라고요. 헛헛하고 쓸쓸했는데 이젠 하루하루가 즐겁고 보람찼답니다. 시아버지는 2주일에 하루만 쉴 정도로 일에 엄청 진심이었어요. 혼자 사시는 원룸에 놀러 갔더니 인테리어 책이 여러 권 있더라고요. 아버님, 이거 다 공부하는 책들이에요. 우와, 아버님 학구열이 보통이 아니네요. 그래. 이래 보니까 재미가 있어서 책 사다가 공부하고 있다. 나도 기술자가 되고 싶어서 여러 가지로 공부하고 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잖아.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면서 일 배우고 있어. 정말 대단하시네요. 역시 저보다 한참 어른이세요. 아버님,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일하면서 힘든 점은 없어요. 무거운 걸 들거나 사람 스트레스 같은 거 말이에요. 아이, 그런 거 하나도 없다. 젊은 친구들이 다들 착해서 날 배려해 주려고 무거운 건 들지 못하게 하더구나.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도 없단다. 다행이네요. 갑질이나 많다고 무시하고 그런 인간들 어딜 가든 하나둘씩 있는데 제가 걱정할 일이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 며느리, 내가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인테리어 공사는 앞으로 오래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으니 내 걱정은 내려놓거라. 그리고 이거 받아라. 이 비가 며느리에게 주는 용돈이다네. 아버님,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요? 아버님이 피땀 흘려번 돈을 어떻게 쓰라고요? 아이, 너도 지난번에 날 챙겨주자니. 그리고 내가 부모니 자식을 챙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난 지금 빚도 잘 갚고 있고 생활비도 모자라지 않아. 결국 시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돈 봉투가 제법 두툼해서 마음이 심란하고 너무 많이 준 게 아니냐고 돌려주려고 하자 손사래를 치며 자신을 실망하게 하는 행동은 하지 말라고 하셨네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시아버지가 저희 동네로 이사를 오셨고 여러 사건을 거치며 많이 가까워지자 어느 순간부터 부성애라는 걸 느꼈어요. 제가 아버지를 일찍 여의 그 결핍을 시아버지가 채워주시는 느낌이 컸답니다. 할 때마다 치아가 훤히 드러나 보일 정도로 환하게 웃어주시고 좋은 말씀을 참 많이 해주셔서 기분이 아주 좋았죠. 결국 시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돈 봉투가 제법 두툼해서 마음이 심란하고 너무 많이 준 게 아니냐고 돌려주려고 하자 손사래를 치며 자신을 실망하게 하는 행동은 하지 말라고 하셨네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시아버지가 저희 동네로 이사를 오셨고 여러 사건을 거치며 많이 가까워지자 어느 순간부터 부성애라는 걸 느꼈어요. 제가 아버지를 일찍 여의 그 결핍을 시아버지가 채워주시는 느낌이 컸답니다. 할 때마다 치아가 훤히 드러나 보일 정도로 환하게 웃어주시고 좋은 말씀을 참 많이 해주셔서 기분이 아주 좋았죠. 인테리어 조공으로 일한 지 6개월이 지난 시아버지는 여전히 열심히 일하셨고 자주 저에게 밥을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아버지께 반찬을 가득 채워드리기도 했고 가끔 술병을 들고 가서 함께 술잔을 기울이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배일이 잠시 끊겨서 시간이 사흘 정도 남아돌더군요. 집에서 가만히 누워만 있을까 하다가 문득 시아버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인테리어 일을 하시는 동안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던 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좋고 일도 재밌다고 하셔서 찾아가지 않아도 괜찮겠지 넘겼는데 시간이 비고 어디서 공사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 한번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사장과 직원이 20명 정도 되고 5층 상가를 인테리어 작업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비싸고 좋은 도시락 가게에서 주문을 해 양손 가득 들고 시아버지가 계신 현장으로 찾아갔습니다. 상가 입구에 자질구레한 도구와 재료가 보여서 제대로 찾아온 것 같았죠. 연락도 안 하고 깜짝 선물하러 온 것이니 다른 인부들에게 시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일부러 묻지 않고 직접 찾아보기로 했어요. 일하시는 모습을 멀리서 구경도 할 겸해 건물 안을 들어가 한 바퀴 돌아봤어요. 1층부터 4층은 다른 인부들만 보였고 시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5층으로 올라가 보니 벽이 없이 통으로 뚫려 있더군요. 10명의 인부가 일에 열중하는 게 보였는데 멀리 구석에서 시아버지의 좁은 등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혼이 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던 저는 한 발 한 발 걸으며 시아버지와 사장으로 보이는 남자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이런 신 같은 노인, 받아놓고 이씨, 아직도 나사 치수를 구분 못해. 당신 눈깔엔 이게 여기에 박히니? 아이,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눈이 침침해서 잘 구분하지 못했네요. 아이, 병신아, 맨날 죄송할 짓을 왜 하는 건데? 오전에 천장에 나사를 잘못 박아서 다시 뜯어내고 작업하게 해서 열불나게 하더니 보조 역할도 제대로 못하냐? 6달 했으면 눈 감고도 할 줄 알아야지. 아이, 사장님, 죄송해요. 제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일도 잘 배웠는데 잘 잊어버리고 몸이 따라주질 않아 실수가 잦았습니다. 이 도친놈아, 당신은 여기 실수하러 왔어. 넌 나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야. 대가리에 우동사리만 가득한 쓸모없는 놈이라고. 당신, 오늘 일하지 마. 아이, 사장님, 죄송합니다. 자르지 말아주세요. 저 일자리 잃으면 빚도 못 갚고 월세도 못 냅니다. 제발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일은 제대로 안 하고 돈은 받아가겠다. 좋아, 그럼 벽 보고 무릎 꿇고 있어. 일하지 말고 구석에 가서 꿇어 앉아 있으라고. 아이네네, 사장님, 알겠습니다. 무릎 꿇고 반성하고 있겠습니다. 내일부턴 정말 도움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시아버지가 저에게 했던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젊은 사장한테 반말과 욕설을 듣는 것도 모자라 무릎을 꿇는 수모까지 당하고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잃을까봐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장도 사장이지만 같이 일하는 인부들이 시아버지가 혼나고 욕먹고 있는 걸 가만히 구경하고 있는 것이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길게 쉬고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도시락 하나를 꺼내서 뚜껑을 열고 사장 면상에 처박아 버렸답니다. 아이, 뭐야, 이거 뭐 하는 년이야?
내가 방금 쌍욕하고 무릎 꿇린 어르신의 며느리다. 너 오늘 나한테 좀 혼나야겠다. 그리고 사장놈의 멱살을 잡고 업어치기를 했습니다. 쾅 소리가 나면서 사장놈이 온몸을 비틀며 고통스러워 하더군요. 저거 뭐야? 아이, 뭐하는 년이야? 자, 다들 내 얼굴 봐봐. 여기 직원들, 나 알지? 내 밑에서 교육받던 놈들 얼굴이네? 나 한섬 도배 대표 김영이다. 제가 도배업 하면서 인테리어 공사도 많이 다녔기 때문에 웬만한 기술공들을 다 알고 지냈습니다. 제 목소리에 인부들은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긴장한 얼굴로 섰습니다. 이것들 인성교육은 안 받았나? 어르신이 이런 대우를 받는데 아무도 말리지도 않고 무시만 하고 있는 것. 다들 저를 알아봤고 그중 하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김영희 대표님, 접니다. 대표님 밑에서 일했던 타일공이요. 면목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냐? 그래, 너들 다 나랑 앞뒤 있을 거야. 내 한마디면 너들 다 나가리 시키는 건 일도 아닌 거 알고는 있지. 기술공은 물론이고 자격증 학원 관계자들까지 다 내 손바닥 위라고. 제가 큰 소리를 내자 인부들 모두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앞에 모았고 하나둘씩 죄송하다고 말했는데 저는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돌아가면서 싸대기 한 대씩 날려줬어요. 그러자 바닥에 자빠져 있던 사장놈이 일어나서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으르렁대더군요. 당신이 뭔데 내 직원들한테 손대? 나 아직지 모르지? 너 어디서 굴러먹던 년이냐? 부산에서 올라왔다. 부산, 거기 기술공 오야지 중에 끝발 좋은 애가 김광철이지. 걔 내가 아끼는 동생 놈인데 전화 한 통 해줘야겠구나. 뭐? 지금 인맥 따져서 뭐 하자는 건데? 당신이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야. 영업 방해하지 말고 나가. 지금 하는 말 좋아. 내 놈 인생 꼬이게 해줄게. 제가 광분한 모습에 다들 긴장한 얼굴이었고 시아버지는 당황한 채 저에게 그만하라고 말렸어요. 아이, 며느리, 이러지 마라. 갑자기 나타나서 이러면 어떡하니? 난 이 정도 수모는 참을 수 있다. 날 써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단 말이야. 아버님, 일자리는 걱정하지 마세요. 나 도배사 일하면서 타일공, 전기공, 모든 공 다 소개해줄 수 있어요. 아니면 저한테 도배를 배우셔도 되고요. 이 사장놈은 제가 오늘 불어박 부분 살 내줄 겁니다. 다시는 일하지 못하게 만들 거라고요. 아이, 며느리, 아이, 꼭 그래야겠니? 내가 일을 못해서 혼이 난 건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니? 아버님,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지? 이 세상은 착하게 살면 안 된다고요. 저 말리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시아버지가 계속 저를 말리려고 하자 직원들이 시아버지의 양팔을 잡고 한 발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는 건물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장 공사하고 있는 층으로 오라고 불렀죠. 사장놈은 제가 허풍을 떠는 줄 알고 계속 거지라고 쌍욕을 하고 있었어요. 이윽고 건물주가 진짜로 등장했고 저와 사장놈 앞에 섰습니다. 건물주님, 오랜만이에요. 이 상가 매입하셨으면 왜 영희씨가 부르는데 당연히 나와 봐야지. 아이, 그래. 무슨 일인가? 여기 이 사장놈이 우리 시아버지한테 욕하고 벌을 주고 그러네요. 제가 제대로 빡쳐서 그냥 넘어가기 싫어서요. 이 자식과 얼마나 계약했죠? 뭐야? 이놈이 자네 시아버지한테 그런 짓을 했어. 어허, 이 양반, 안 되겠구만. 내 건물 6채를 계약했는데 다 파기해야겠구만.
그리고 여기 건물도 공사 정지해야겠어. 잠금은 주지 말아야겠군. 그리고 저놈을 블랙리스트로 올릴게. 건물주들 싹 다 연락 돌려야겠어요. 그렇게 사장놈의 일을 싹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한 것도 잔금을 주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건물주가 마음에 안 든다며 다시 재공사를 하겠다며 철수하라고 일렀지. 잠금을 못 받는 건 고소를 하든 뭘 하든 마음대로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사장놈이 엄청 당황해하며 저에게 말하더군요. 당신,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제 존댓말을 하네? 근데 아직 절도하지 않았어. 부산 광철이대에 연락할 테니까 잘 들어. 스피커폰으로 부산의 인테리어업자 큰손인 김광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광철아, 잘 지내냐? 아이고, 누님, 이게 얼마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니, 얼마 전에 남편이 세상 떠나고 이래저래 힘든 일 많다. 아이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누님. 고마워. 다른 게 아니고 부산에 내 후배가 내 앞에 있는데 건방을 심하게 떠네. 내 시아버지가 조공으로 이놈 밑으로 들어갔는데 인간 대우를 해주지 않고 완전 양아치처럼 쌍욕하고 벌까지 세우네? 아이, 그게 정말입니까? 아이, 그놈 이름 뭡니까? 잠깐만. 어이, 사장, 내 이름 뭐야? 제가 진짜로 보통 사람이 아닌 걸 알게 된 사장은 입을 다물더니 제가 생긴 거 설명해 줄게. 눈썹 문신했고 눈이 짝 찢어졌어. 그리고 주둥이에서 썩은 내가 나. 아니, 누군지 알겠네. 박덕만, 그 마이 같은데. 아이, 그놈 바꿔주세요. 사장은 제 휴대전화 앞에 다가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덕만입니다. 형님은 무슨, 깍듯이 불러내. 회장님.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네요. 죄송합니다. 그 말이 누님 말이 다 맞다는 거잖아. 너, 오늘부터 일할 생각 마라. 내가 널 묻어버릴 테니까. 부산, 경상도는 내가 너 발도 못 붙이게 할 거고 다른 지역에도 내 얘기 다 해놓을 거다. 너, 살고 싶으면 그 누님과 어르신한테 석고대죄해. 그렇게 전화가 끊어지자 사장놈이 바로 무릎을 바닥에 대고 납작 엎드려 용서를 빌더군요. 어르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저한테 당한 거 다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용서해주세요. 아이, 사장님, 괜찮아요. 난 괜찮으니까 일어나요. 시아버지는 아직도 나쁜 놈에게 선의를 베풀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인부 2명한테 시아버지를 모시고 밖으로 나가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있는 사장놈의 머리에 발을 올리고 밀어버렸답니다. 이 후레자식아, 넌 아버지도 없냐? 부모님 욕먹을 짓을 왜 해? 죄송합니다, 대표님. 몰라 뵙고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너, 들어오니까 평소 행실이 더럽긴 했나봐. 하나같이 너를 매장시키자 하네. 대표님, 저 애가 둘입니다. 저 어렵게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비굴해지면서 힘들게 이 자리까지 왔단 말입니다. 대표님, 제가 잘못한 거 모두 사죄하겠습니다. 그리고 화가 풀릴 때까지 매를 맞든 벌을 서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나는 몰상식한 놈에게 기회 주지 않아네. 인생은 오늘부터 꽈배기처럼 꼬일 거다. 이 바닥이 좁은 건 알지? 내 힘으로 한번 잘 풀어봐봐. 그럼 난 이만 간다. 이 새끼야. 사람답게 살아. 약한 사람한테 갑질하고 괴롭히지 말고. 대표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남아있는 후배 인부들에게 철수하라고 일렀습니다. 제가 새로운 일자리를 부여해주겠다고 약속했고, 페이도 더 많이 받게 해주겠다고 신신당부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1층에서 기다리던 시아버지께 팔짱을 꼈습니다. 아버님, 배고프네요. 도시락은 다 망가졌으니 밥집 가서 식사나 해요. 그래. 근데 너, 다친 데 없는 거냐? 아까 보셨잖아요. 한 손으로 업어치기 하는 것 저, 여장부요. 웬만한 놈들은 한 손으로 끝장낸다고요. 아니, 나 때문에 미안하구나. 아, 내가 문제가 많은 놈이라 항상 이런 일이 따르는구나. 아버님, 그러니까 앞으론 제 도움 좀 받으세요. 돈을 받기 싫으면 일자리라도 도움 받으세요. 아, 그래서 말인데, 난 너를 따라다니면서 도배사로 일해도 되겠? 아무래도 공사 조공이나 기계공은 손에 안 맞는 것 같구나. 그래요. 저랑 같이 도배하러 다녀요. 그렇다고 도배를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저희 두 사람은 그날 식사를 하며 소주를 곁들이며 저녁까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이틀 뒤부터 시아버지가 도배를 배우시겠다고 저희 집 앞에 찾아오셨어요. 제 차로 일하는 곳까지 가서 제 보조가 되어 차근차근 일을 배워 나갔습니다. 그렇게 저와 시아버지는 함께 1년 동안 일했답니다. 매일 얼굴을 보니까 진짜 아빠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호칭을 아빠와 딸로 바꿔서 부르기로 했어요. 아이, 아빠, 잘 좀 잡아요. 아, 피스는 어땠어요? 또 놓고 온 거에. 아, 내 등에 꽂아놨다. 내가 하루 이틀 일하냐? 이젠 나도 너만큼은 아니어도 기본은 안다. 저도 알아요. 제가 스승인데 실력이 늘지 않으면 이상한 일이니까요. 그래, 딸내미 스승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근데 내 일당은 언제 오르는 거냐? 어머, 아빠, 언제는 주로만 하겠다고 매번 일당 올려달라고 그러세요. 아니, 왕 버는 거 조금이라도 더 벌면 좋잖냐? 아, 그리고 내가 착하게 살지 말라며 나 이기적으로 살려고 무진장 애쓰고 있는 거다. 그 자세 아주 좋아요. 일당은 2만원 올려드릴게요. 그럼 마저 도배나 하자고요. 저희는 부녀 사이로 뜻깊고 재밌게 잘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웃긴 사건이 하나 더 터졌습니다. 퇴근하고 시아버지와 저녁으로 외식하고 나와 인도를 걷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 반대편에서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놈이 먼저 저에게 손가락을 가리키며 아는 척을 하더군요. 저도 맞지. 때려눕혔다 날 응급실로 보내버리냐. 그 옆에 노인네도 있네? 이것들 잘 만났다. 근데 그 젊은 놈 옆에 남자도 아는 놈이었습니다. 뭐야, 너도 전현을 알아? 나 전현 때문에 인테리어 일싹 다 날아갔어. 날 이혼시키고 따지고 보면 다 전현 때문이라고. 형이 말한 년이 전현이었어. 너도 내가 말한 그 년이 전현이야. 저에게 참교육을 받은 두 놈은 형제 사이였습니다. 이게 무슨 코미디인지 아주 웃겨서 배꼽이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뭐냐, 너희 형제였다. 이런 개 같은 악연이 있나? 너희 아직도 양아치처럼 살고 있냐? 꼬라지 보니까 사람 되긴 글러 보인다. 그렇게 막말을 뱉었더니 둘 중 인테리어 하다 날아간 형이라는 놈이 저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너 때문에 일자리 잃고 이혼 당했어. 내 마누라, 돈 많은 놈한테 시집 갔다고. 내가 그때 날 한번 봐줬더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내 놈이 우리 아빠한테 한 짓이 있는데 내가 널 왜 봐주냐? 근데 이 새끼가 어디서 지랄이야. 그러다 한 대 치겠다. 그러자 아우라는 놈이 따지더군요.
이년아, 난 너 때문에 강제로 이사까지 가야 했어. 경비 혼내줬다가 며느리 년한테 돼지에 처맞은 등신으로 소문나서 아파트 주민들이 난리를 쳐대서 이사를 갔다고. 아유, 그래. 이사 축하해. 뭐가 어째? 이 또라이 년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네, 이씨. 그래서 너희가 나한테 원하는 게 뭔데? 말해봐. 그러자 형이라는 놈이 입을 열더군요. 피해 보상. 우리 둘 다 지금 백수로 지내고 있어. 나는 내년이 일을 막아서 잘려버렸고, 내 동생은 아파트 주민이 내 동생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서 회사에서 잘렸다고. 우리 둘 다 백수란 말이야. 이렇게 된 게 내 탓이니까 보상을 좀 받아야겠다. 보상? 그래, 알겠어. 저쪽으로 가면 은행 ATM기가 있어. 따라와. 뭐, 정말 그냥 죽겠다는 거야. 아이, 그렇다니까. 근데 너희, 우리 아빠한테 인사 안 하냐? 그 두 형제는 시아버지를 똑바로 보지 못하더라고요. 찔리는 게 있으니 그런 거겠죠. 여하튼 저희 시아버지한테 갑질과 막대했던 짓을 한 두 남자가 형제라고 하니 놀랍기도 하고, 이런 악연이 또 있을까 싶더라고요. 저는 그 두 형제를 은행 근처 골목으로 유인했습니다. 손목을 풀고 목을 꺾으며 따닥 소리를 냈죠. 자, 다 왔다. 여기 CCTV 사각지대니까 붙기 딱 좋겠어. 뭐야? 2년 보상해준다더니 우리랑 붙어보겠다고 유인한 거야. 형, 돈도 못 받을 것 같은데 전현 손이나 봐주자. 설마 우리가 전현 하나 못 이기겠어. 좋아, 잘 됐네. 너, 김영희, 이리 와. 우리가 당한 것에 10배로 되돌려 줄 테니까. 저는 시아버지한테 귓속말로 뒤로 물러서 계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먼저 스텝을 밟고 주먹을 들고 아우놈이 다가오자 그대로 팔과 허리춤을 잡고 업어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형놈이 달려들자 가볍게 발로 급소를 올려차더니 개거품을 물고 눈을 뒤집으며 쓰러지더군요. 그때부터는 사정없이 두 형제를 발로 실컷 밟아줬습니다. 정말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제대로 족쳐버렸어요. 그것들은 바닥에서 머리를 붙잡고 그만하라고 사정했는데, 김영희, 이년아, 그만해, 그만. 대표님, 죄송해요. 우리가 괜히 까불었다. 저기, 며느님, 그만하세요. 경비 아저씨 일은 그때 복수했어요. 그 사람만 하고 끝냅시다. 이것들아, 너희가 먼저 시비를 걸었잖아. 근데 너희는 어쩜 그리 똑같냐? 형제라서 그런가? 생긴 것도 그렇고 양아치 근성도 똑같아. 요즘 너희 뭐하고 사냐? 대표님, 저는 그냥 배달 아르바이트 하면서 먹고 살아요. 이혼하고 양육비를 매달 보내주는데 생활비를 제외하곤 남는 것도 없어요. 그럼 아파트 너는? 저는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잘리고 사업하다가 망했어요. 지금은 신용불량자로 일 못하고 있어요. 고시원에서 총무 일하면서 근근히 먹고 살고 있습니다. 두 형제가 처절하게 망하고 거지같이 연명한다는 말을 듣자 막힌 혈자리가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머리가 상쾌하고 총명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이 등신 병신들아, 너희는 딱 거기까지야. 그 정도 그릇이 딱 어울린다고. 아, 너희 보상금 받고 싶다 했지. 그럼 우리 아빠한테 다시 고개 숙여. 두 형제는 본이 궁했는지 시아버지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제가 작년에 술 처먹고 손대고 막말한 거 사과드립니다. 풀리지 않은 게 있으시면 절 때려주세요. 그래, 알겠네. 시아버지는 저에게 배웠던 걸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셨습니다. 아우의 길을 제대로 날려서 옆으로 쓰러뜨렸습니다.
딸내미, 아빠가 저놈 한 방에 내려눕혔다. 너한테 배웠던 대로 했더니 진짜 되는구나. 아빠, 잘하셨어요. 그럼 다음 형, 너 차례야. 어르신, 제 밑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배우지 못하고 무식해서 일할 때 부하 직원들에게 막대하고 그랬네요. 저한테 쌓인 게 많을 테니 얼른 혼내주세요. 그래, 내 놈이 그렇게 말해주니 내가 마음 놓고 귀싸대기 날릴 수 있겠구나. 시아버지는 형의 따귀를 아주 옹골차게 날려 한 방에 쓰러뜨렸습니다. 이에 신난 시아버지는 두 형제를 번갈아 가면서 뺨을 날리고 날려줬습니다. 볼이 새빨개지고 퉁퉁 부어오를 때까지 제대로 참교육을 해줬어요. 상황이 끝난 것 같아 시아버지를 모시고 골목을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두 형제가 소리치며 불러세웠어요. 대표님, 보상금 주셔야죠. 우리가 어르신한테 빌면 돈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며느님, 어서 돈 주세요. 저희 한 푼이 아쉬운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저는 씩 웃으며 주머니에 있던 10원짜리 동전 2개를 던져줬습니다. 예, 깽갑. 너희 보상금이 여기다. 뭐야, 전현이 지금 우리 희롱한 것. 그런 거 같아. 형, 우리 어떡하지? 제기랄, 이판사판이다. 이렇게 사는 것도 분해 죽겠는데 저것들 그냥 보내줄 수 없지? 얻어터진 거 이상으로 주자. 어서 일어나. 두 놈은 아직 있을 거라는 자만을 하고 덤벼들더군요. 이에 저와 시아버지가 합동해서 두 놈을 제압하고 바닥에 패대기를 쳤습니다. 딸내미, 나 잘했지. 아빠, 많이 늘었네요. 유도의 소질이 있어요. 앞으로도 잘 배우도록 하세요. 아만, 아이, 스승이 훌륭하니 내가 이렇게 실력이 쭉쭉 느는 거지. 요즘은 체력이 넘쳐서 잠을 못 잔다니까. 아이, 그럼 오늘은 실컷 몸을 풀어주고 푹 자볼까나? 자, 다시 이것들 업어치기 참교육 해주자네. 아버님, 이번엔 상대 바꿔서 조져주자고요. 그날 두 형제는 돼지처럼 처맞다가 저희 부녀가 지쳐서 숨을 고를 때 꽁지 빠지게 도망쳤습니다. 사례가 들도록 웃었네요. 이후 두 진상 형제는 다시는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자신이 번 돈으로 원룸을 벗어나고 빚을 다 갚았고 제가 사는 아파트에 전세로 얻어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돈을 보태서 자가로 마련해 드리려고 했는데 한사코 거절하셔서 또 도움을 드리지 못했답니다. 아버님, 냉장고 없네요. 제 집으로 건너가서 저녁 드실래? 아유, 그럴까. 오늘은 떡만둣국 먹고 싶구나. 애도 바뀌었고 1살 더 먹었으니 떡만둣국 어떠냐? 좋아요. 제가 맛있게 해드릴 테니까 어서 가요. 저와 시아버지는 바로 옆동이 서로의 집을 자주 오가며 친구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어색했던 시아버지와 겪은 사연을 끄적여봤는데 참 웃기죠. 1절로 경비 갑질을 응징해주고 2절로 시아버지 직장 갑질을 응징한 뒤 3절로 둘을 동시에 교육해준 게 아직도 웃겨서 자주 이야기를 꺼내곤 한답니다. 갑질 당해본 사람들은 다들 저희 이야기를 이해하실 거예요. 못은 많지 말입니다. 혹시 갑질로 인해 소갈이하거나 시원한 복수를 해주지 못해 억울하게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 사연으로 작은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줄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은 때로 불공평할 수 있지만 사랑과 용기가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따뜻함이 필요한 분들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